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1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정치논평 꼭지 하나 골랐고요. 오늘 다루고 사는 내용은 여러 보도들이 났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뭐냐면 푸틴이 군복을 입고 등장해서 지금 평화협정이 우크라이나에서 말입니다. 마무리돼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푸틴이 갑자기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하라라고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장을 놓는 보도들이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맹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이제 북한군의 활동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내부 땅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땅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구 영토 내가 아니고, 그래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미일 안보 조약이나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문구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침입을 보호해준다. 일본은 어차피 일본 헌법 구조에 해외를 침공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어요. 군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일 방위 조약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보호해준다는 조약이에요. 상호간에 주고받는 게 없어요. 군사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그럴 겁니다. 아마.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한국군이 가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때 그런 것이 설정이 됐을 당시에, 조약이 설정이 됐을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전쟁을 못하게 미국이 헌법 구조를 일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미국이 강요한 것이겠지요. 요구한 것이겠지요. 한국은 밥숟가락도 떠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어디 미국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군사적인 보호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70년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 바뀐 여건에서는 그 조약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트럼프 이야기하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혜택만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 조약을 근거로 보면 그래요. 나라 간의 기본 틀이 그 조약으로 설정된 거니까 과한 이야기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일본도 혜택만 받구나, 한국도 혜택만 받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나토 연합국이지만은 그 주력은 전부 다 미군이에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북러 상호방위 조약은 안 그렇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온 것은 한반도 상황, 북미 종전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선언이 엮여 있다. 그것을 한 방에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트럼프. 그걸 같이 묵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이 무사히 종전이 신속하게 잘 되면 양측이 기분 좋게, 그리고 세상에 지금 대부분의 언론과 기존의 서방 국가들 전부 다 반대잖아요.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언론도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 밝혀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떤 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논리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봤을 때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은, 제목에도 적었기 때문에, 쿠르스크에 대해서 완전 수복을 푸틴이 지시했다? 자, 이것은 통상의 전쟁을 치는 두 국가가 휴전을 할 때, 우리 한국 전쟁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점령했는지에 따라서 경계선이 결정된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통상적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곳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미 러시아화 돼 있어요. 그거하고 나토 가입 안 한다. 이거면 돼요. 자, 그 두 선이 지켜졌다. 그리고 최근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랑 밀당이 많았어요. 그죠? 유럽도 끼워달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의 경계선을 지키고, 즉
젤렌스키가 영토를 잃는다. 그거는 미국 수뇌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와서 나토 가입 안 돼.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 히토리 우리 거야. 자,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히토리 투자를 통해서 거기 러시아도 투자할 수 있어요. 푸틴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 내부에도 미국 기업 보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을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향후에 히토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AI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후속판인 수소 에너지, 전기차의 후속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히토리 수요가 폭증할 것을 의미한다고도 봐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비즈니스 같이 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도 먹여 살리고 미국이 거기에 자본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가 여기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발도 담근다. 그리고 핵무기는 군축으로 한다. 러시아, 미국, 중국 간에. 그게 그림이잖아요. 그럼 전쟁 위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결론이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겉으로 포장지의 색깔을 바꾸고 뭐 알록달록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쿠르스크 그러면 이제는 싹 밀어붙여. 왜? 영토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경계선을 쿠르스크 전장을 계속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4개 공화국 이상으로 전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보도가 너무나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전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거나 이 쿠르스크를 탈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종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지금 남한에도 윤석열의 석방이 된 이후로 그 잔존 세력에 강력한 저항이 지금 돼 있고 현재의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입을 바짝바짝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우크라이나전이 길어진다. 트럼프가 무너진다. 이때까지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로. 그러면은 윤석열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길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대신 이게 지금처럼 깔끔하게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의 퇴로는 대충 정해진다. 현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결론은 같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관심 있는 내용이죠. 자,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가의 오포고란 전투기 조종사 2명을 형사 입건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공군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 여러 가지 오해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군인으로서 수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사회 전반에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해병대 사건 났을 때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서 실패한 많은 일들 난백상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잼버리 실패한 거 그다음 부산에서 뭐 엑스포 유치 실패한 거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왜 실패했는지 정황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전부 바보처럼 굴었어요. 공무원들 나 잘 몰라. 저기서 알아서 했을걸 난 몰라.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징계도 없었어요. 그런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여러분 의회에서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바보처럼 변했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것을 이번에 공군 참모총장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한 2문단인가 3문단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왜 폭탄이 거기 떨어졌는지, 좌표 입력이 어떻게 오류가 있었는지, 손으로 입력, 거기 처음에는 아마 사무실 같은 데서 입력하고 그걸 비행기로 자동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작동이 안 해서 수동으로 했다. 수동으로 불러주는 과정에 경도 좌표, 위도 좌표 그게 막 9자리인가 뭐 그런데 그중 한 자리를 잘못 쳐넣었다. 예. 그래서 1번기가 오류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가던 곳과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TOT 사격 때문에 떨어뜨렸다. 폭탄을. 왜? 자, 지금 전투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승진 훈련장에서 하는 거 보면 아시죠? 마지막에 총 화력 공세를 퍼붓는 그 순간 육상에서 탱커, 뭐 기관포, 뭐 대공포 그리고 다연장포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탄 때리고 그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그게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행기는 앞 비행기가 그랬으니까 따라했다. 그리고 왜 보고가 늦었느냐.
민간인 희생보다는 오히려 그게 과연 우리가 떨어뜨린 포탄이 맞느냐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자, 한 두 문단, 세 문단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루 이틀 있다 나온 거예요. 형사 입건했다. 두 분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전혀 불투명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비 효과가 아주 크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오히려 좋아하지 않겠다. 예. 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은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다닙니까? 바보인 척을 하는 거지요. 관련된 전부 다가 윤석열까지 포함을 해서 국무위원들 전부 다 바보예요. 그들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점, 단점, 결론, 고쳐야 될 것. 예. 자, 그래도 이런 걸 보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세상의 일을 오늘의 주제의 예를 들자면 세상의 일을 엄청나게 왜곡해서 그냥 생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내 사건이라도 이 정도 뒤집을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럽 쪽 뉴스 쭉 보잖아요, 국내 뉴스. 사람들이 바보예요, 전부 다. 정부와 언론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얼마나 못하면 궁극적으로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큼 중심이 잡힌 곳이 없어요, 그래도.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푸틴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보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국제 뉴스는 거의 거짓말이 태반입니다. 국내 보도하는 것이. 취사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기본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대부분도 그렇지만. 국내 뉴스보다 훨씬 못하지요. 거기다가 편견을 반영해서 기사를 취사 선택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게다가 있는 사실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2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MBC죠, 미국에. 여기에 윌리엄 번스라고 당시 CIA 국장이 인터뷰한 거를 실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푸틴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CIA 국장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러시아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절실하니까. 이 말은 거의 명언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훨씬 절실하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미국은 웬만하면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준하고 같은 거예요. 미국은. 나토의 확장, 러시아 두드려 패는 거, 그거 포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러시아에 점령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곡하죠. 바이든부터. 그리고 지금 서방의 G7의 수장들, 서방의 주요 언론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이쪽으로 다 밀고 올 거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농락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너희는 이럴 게 없으니까 우리만큼 빡세게 안 싸운다. 목숨 걸고. 즉 이 말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윌리엄 번스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런 것들이 쓸만한 내용이고요. 그 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을 쫓아보내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실제 푸틴과 그들의 사령관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전해주지도 않아요. 거기 보면 전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좁은 틈에서 언론이라는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제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그제부터 지금 러시아 쪽의 보도를 보면 여기도 얼핏 나오는데 쿠르스크의 많은 지역이 다시 러시아군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을까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종전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쿠르스크에서 몰아내야 돼요. 정치적 목적이 끝났고 이제 쿠르스크에서의 정치적 목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땅으로 쫓아갈까요? 안 쫓아갑니다. 몰아내는 것까지예요. 이 명령의 이면을 보면은 예. 자,
자, 이렇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절제되고 절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사실을 피해 가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을. 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전과 북한, 북미 종전선이 연동돼 있다는 것을 우리 수뇌부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보고, 우리 여권 수뇌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그렇지만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안다. 헌재도 알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탄핵 인용이라는 면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내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크루스께서 지금 군복 입고 와서 마지막 공세를 주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는 없어요. 왜가. 제가 벌써 왜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총전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죠. 이제 그 길로 경계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크루스가 우크라이나 땅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병력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 못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의 투자와 투자가 있게 돼요. 히토류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보가 보장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가자의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 트럼프식의. 북한 종전선을 하면 북한과의 해결 방식이기도 해요. 북한이 가장 큰 덩어리죠.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네. 자, 그런데 우리 연합뉴스 제목 뽑은 거 보세요. 속보. 젤렌스키가 웃고 있죠. 웃을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의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안전 정도를 보장해 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보장됐을 거예요. 이거는 오류예요.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에 꺼냈던 군사 지원을 재개를 했다. 이제는 러시아 압박 나서는 미국이다. 이것을 우크라이나하고 티격태격하다가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의의 내용, 그리고 오늘 푸틴의 러시아군의 진격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연합뉴스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고 하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내용이 러시아에 되게 불리하다.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뒤에 깔려 있는다면 어떤 선입견이 깔려 있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공세를 받아치고 있다. 즉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이. 즉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서방 열강들, 세계 여론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해서 푸틴한테 계속 강공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어요. 사실과 180도 다르죠. 이것은 뭐냐? 우리 연합뉴스를 진행하는 쪽에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하나의 어떤 컨트롤 타워에 조정을 받는다. 특히 서방권의 언론은 그런 냄새를 강하게 풍겨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주요 뉴스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바라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북미 종전선언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또 다른 언론들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연합뉴스 보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스카이뉴스가 이렇게 쓰고 있죠. 대충 제목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종전을 기다리는데 진격을 명령한 푸틴. 그래도 연합뉴스보다 수위는 낮아요. 이것은. 예, 푸틴이 독재자고 전쟁광이다.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것인데 지금 젤렌스키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한 게 되게 푸틴한테 불리하게 됐다.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 계속 지켜주기로 했다. 약속을.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전혀. 그것은 연합뉴스가 완전히 꾸며낸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는 오늘 자료 조사하면서 살펴보는 와중에는 연합뉴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인도 언론이죠. 푸틴이 군복 입고 새로운 전쟁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는 맞아요. 일단은 약간 분위기는 좀 강성 기조를 띠고 있지만 그 다음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경악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젤렌스키는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고
어차피 트럼프랑 협상을 하는 건데 트럼프가 경악했다? 왜 경악하죠? 새로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쿠르스크 점령이라고 이야기했지 새로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호주 기사도 그렇게 적었어요. Military Advances. 군사 진격을 이야기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간다, 유럽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기존에 조장된 공포를 확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르스크를 수복하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남은 곳을. 16% 남았거든요. 86%는 찾았고 빼앗긴 부분 중에. 그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협상한 협상안이 푸틴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우리 결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터는 거예요. 뒤터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경악했겠어요? 이제 푸틴 만나서 언제 러시아 방문할 것인가? 언제 푸틴을 만날 것인가? 러시아 방문보다도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그리고 한반도 쪽에 이미 메시지는 갔다. 자, 2, 3일 전부터 우리한테 메시지 왔다고 봐요. 왜 타스나 제가 보는 스푸트니크에서는 한 이틀 어제 정도부터 수복했다는 기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메인 기사로 뜨고 있거든요. 중요한 마을 내지는 도시 여러 개를 다시 회복했다. 거기다가 오늘은 푸틴이 직접 등장해서 마지막 싹 회복해. 이게 진격입니까? 수복이지? 전쟁입니까? 수복이지?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푸틴의 이야기를 그래도 힌두스탄 타임즈는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해줘요. 우리는 이런 거 절대 보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힌두스탄 타임즈 용서는 돼요. 좀 거짓말 많이 했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저는 이런 기사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팩트를 그러니까 기사의 기초 자료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장한 것보다는 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기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매우 많이 기대한다. 그리고 뭐 자기들 병사를 칭찬했어요. 최근에 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very much expect라고 해요. 예, 영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매우 기대한다. 뭘? 예. 이 KK라고 나온 지역은 쿠르스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쿠르스크의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을,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나는 매우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게 명령이라고 지금 진군 명령이다. 공격 명령이다. 라고 서방 언론에서 화들짝거리면서 논란 척하면서 왜곡시켜서 표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 포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전쟁 포로대로 전쟁 그 제네바 협정대로 잘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오늘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푸틴 언급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 Foreign mercenaries, 외국군 애들 용병으로 왔든지 뭐로 왔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비밀 특수부대 조직이든지 그들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대접하지 않고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 이런 토를 딱 달았어요. 자, 우리는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왔다 그래서 전 서방이 이야기를 다 하죠. 물론 우리가 제일 세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구도 서방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 누구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수의 외국인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발레리 제라시모프라고 이건 뭐 어떤 한 지역군의 사령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랑 이제 주고받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점령지, 즉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해서 빼앗긴 점령지 중에 86%를 수복했다. 지금 14%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 푸틴이 싹 썰어버리라고 100% 수복하라고 한 거예요. 야,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이제 협정을 맺었다 하든지 히틀러도 하고도 섞어서 다 거기에 푸틴이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휴전이 될 거니까 우리도 53년에 휴전될 때 그걸 앞두고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마고지 등을 포함해서 왜
그때 우리가 깃발 꽂은 데까지가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해진 거예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침공한 이후 이래에 적의 피해는 6만 7천 명의 전사자가 났다. 자,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러시아는 기댈 데가 진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이 다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본 자료도 그래요. 그런 숫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 최정예 병사들을 투입했다는 내용도 이게 나와요. 그리고 전력의 많은 부분을 외국군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 여기 있죠. 우크라이나 최정예와 외국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폐주하고 있고 지금 많은 항복하는 병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태까지 억지로 전선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맥락이 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의 탄핵 국면에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왜? 미국 입장에서 북미 총리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러시아가 같이 그걸 협의했기 때문에.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계속 딴지를 걸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파토가 났다. 전쟁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북한 이야기는 더 이상 북미 종전선도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복잡하게 내정을 들여다보면서 윤석열이가 뭐 다시 복귀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신경을 덜 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상에 이것들은 뭐 누가 이런 것을 사주해서 이런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국내도 많아요. 뭐 국방 다루는 어떤 유튜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제목을 얼핏 보면 다 그래요. 이런 유효예요. 위에 거는 아마 지금 자유의 방패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뽑은 뉴스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거는 또 제법 명망이 있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 제대로 잘 모르더라고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 태평양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우리 지금 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대비라는 거 더하기 중국과의 결전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맥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가 중국과 북한이 친하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작년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상호방위조약 맺으면서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탄핵 국면에 딱 시간 맞춰서 하고 있는 게 3월 10일에서 3월 20일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지 협상이 순항하는 분위기. 그 결정적 증거는 푸틴이 쿠르스크가 이제 완벽하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하루빨리 수복해. 그건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남한에서 발생할 수 모르는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한국군이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하려고 들어와 있다. 맞죠? 예. 작년 초부터 한국군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어요. 북한군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계엄령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가 그들의 긴장 상태가 최고 수위에 올라 있는데 미군이 왜 왔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도 이런 얘기 나오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중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군축 이야기를 전혀 다루질 않아요. 군축 이야기를. 자, 러시아와는 화해할 것이고 중국과의 긴장관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만은 군사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드리고 있지요. 이런 자들이 이런 기사들을 올려서 뒤에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서양인들을 초대해서 중국 내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꽤 보이고 다분히 뒤에 어떤 중국 정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반대로 이런 기사들은 뒤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가 미국의 국제개발처를 축소시켰는데 그들이 쓰는 비용, 국제개발처에 쓰는 비용들이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해외 언론 건드는데. 네. 자, 또 하나 아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북과 위에 거 오쿠스의 위기다. 미국, 호주와 영국 벌이나 이것은 이것은 나토 서방이 가진 어떤 대중들의 위기다. 그것을 약간 부추기는 맛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져버리는구나. 이 배신감, 즉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기본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우리한테 엄청 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주는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적대적이다. 악마화 시켜놨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전제를 깔고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케네디가 왜 죽었습니까? 그 당시 소련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서구 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일부 이런 세력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있어가지고 과거 몇 번 훈풍이 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대응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훨씬 고급진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위에 귀가 얇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네. 분위기만 맞춰주면 확 달려옵니다. 예. 그래서 호주와 영국을 버리나 자 이런 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를 구석으로 모르고 기존의 중국과 어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낙인 찍기를 계속 누르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또 어렵다. 그거는 기득권의 지금 건물이잖아요. G7에 지금 지도자들이 다 그들이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안타깝다. 옛날 사람들 우리 박근혜 보듯이 일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보듯이 안타깝다. 애처롭다. 도와줘야 되겠다. 안 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다음 밑에 거는 옛날 북미 종전선언을 막았던 존 볼턴이죠. 여기가 계속 이것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미국 내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 내외에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계속 건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는 바보다라는 이야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그 복잡성을 이해를 못한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네. 우리 돈 들어가니까 세금 들어가니까 그거 아깝다. 전쟁 끝.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도 또 났죠. 독일 공영방송에 난 건데 트럼프는 나토의 의미를 모른다. 바보다라는 거예요. 바보. 그런 이미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때 문재인이 지지율이 40%로 막을 내렸어요. 그게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마지막 지지율로 최고였을 거예요. 예,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때 비난할 게 없자 어떤 비난까지 했습니까? 못 믿을 놈이다. 못 믿을 놈이다. 뒤에 뭔가가 있다. 그 말은 저렇게 잘할 수가 없다.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다. 뒤에 뭔가가 있다. 이것까지 비난의 대상이 됐거든요. 최근에 오세훈이 이재명한테 비난한 것도 그렇더라고요.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이. 논리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존 볼튼이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무식한 놈이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서 안 통해요. 국민들이까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그냥 혼자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푸틴이 했던 트럼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물었더니 푸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되게 냉철하다. 냉철하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다고 했습니다.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냉철하다. 근데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쌩까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푸틴이 또 한마디 더 했죠. 그런 위치에 있다. 미국이 가장 힘센 나라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냉철하고 명석하다. 그리고 할 때는 화끈하게 한다. 특히 존 볼턴 같은 사람이 다리를 잡아서 지난번에 트럼프는 사실 혼자서 입성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의 무리들을 이끌고 혼자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젤렌스키를 굴복시켰고 어떤 화장을 좀 포장지는 바꿨을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수복하자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협상은 오케이 이거예요. 한국에는 윤석열의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중에 탄핵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종전은 연계가 돼 있고 남한에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하는 일에 초를 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푸틴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겠죠. 이거 절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그리고 있는 한편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제프리 sak스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가 그럴 겁니다. 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의 대리전이자 꼭두가시전이고 프락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이 제프리 sak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다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EU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고 이렇게 성토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 실려 있는 것입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13만 명이나 볼 정도로 찾으면 금방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극소수의 위치에서는 벗어나서 많이 올라왔다. 이 외에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다른 몇 명의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과거 같았으면 전혀 빛을 못 받았다. 근데 지금 올라온다 이 정도로. 자, 이것이 이제 더 올라오게 될 것이다. 왜?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SNS는 그리고 이제 AI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맞는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이것을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예,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